안녕하세요 여러분, 달그닥TV입니다. 오늘은 귀농귀촌 하면 뭐 먹고 살지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귀농귀촌을 준비할 때 가장 많이 고민되는 게 생계와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희도 처음에 귀농귀촌을 한다고 했을 때 주위에서 귀농귀촌 하면 뭐 먹고 살래? 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는데요. 그동안 저희가 몇몇 분들을 인터뷰했었고 앞으로도 인터뷰를 종종 할 예정인데요. 요즘은 시국이 시국인지라 자제하고 있고요. 그래서 오늘은 저희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달그닥 너네는 귀촌에서 뭐 먹고 살래? 어떻게 살려고 시골로 가니?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보겠습니다. 오늘 저의 인터뷰 대상은 저희 남편입니다. 저희 집 재정을 담당하고 있고요. 현재 전업투자자로 활동 중입니다.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달그닥TV 남편입니다. 현재 직업은 백수고요. 네, 지금 전업투자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 네, 공식적으로 백수예요? 네, 한국에서는 전업투자자가 백수니까요. 네, 공식적으로 백수입니다. 저희 집 지금 자산관리를 맡고 있잖아요. 저희 자산관리는 잘 되고 있어요? 네, 자산은 잘 늘어나고 있고요. 구체적인 거를 공개하는 건 좀 그렇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대신에 올해 3월 달에 조금 위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3월 달에 위기를 잘 넘기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주식시장이 되게 좋잖아요. 일단 자산이 많이 상승하고 있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저희 남편이 귀농귀촌 하면 금융자산으로만 먹고 살 수 있다고 평소에 호언장담을 했거든요. 진짜 저희 그렇게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? 금융자산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얘기한 건데 일단은 저희 귀촌 하기 전에 정확히 귀촌이죠. 귀촌하기 전에 제가 생각했던 모토가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 계획했던 건 회사 다닐 때부터 계획했던 건 일단은 49살 이후에 일을 하지 말자. 일을 하지 말자는 게 아예 놀자는 게 아니고요.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거죠. 원하는 일. 그리고 평소 때 회사에서 돈을 버는 과정에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많이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.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든가 아니 보컬 트레이닝을 하고 싶어 하시든가 그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여유가 되고 본인이 또 시간이 되면 짬짬이 할 수 있는 일들 하면서 아니면 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유튜브를 좀 더 본격적으로 해본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다는 거죠. 그래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일단은 예전에 직장 다니던 곳에 지금 아파트하고 상가를 월세를 주고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전업투자자다 보니까 이제 국내 투자 물론 하고 있고요. 해외도 미국, 그다음에 중국, 일본, 베트남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선물 투자 조금 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펀드 투자도 또 하고 있고요. 네, 그렇게 일단 투자를 해서 일단 목표는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한 12에서 한 20% 정도 수익률 매년 복리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한 연 5% 정도 그렇게 수익률을 목표로 해서 일단은 49살 정도 됐을 때 내가 월 목표는 한 250에서 300만원 정도 고정 수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해 놓는 게 일단 1차 목표입니다. 너무 많은 곳에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? 전업 투자자다 보니까 이 정도는 해야죠. 일반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야 주식만 하시거나 아니면 해외 투자만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게 맞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전업 투자자다 보니까 매일매일 여러분들 월급 버는 것만큼은 저도 매달 벌어야 되잖아요. 그죠? 한 달 출근하면 월급이 나오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수익을 못 내면 안 되는 구조니까 그리고 또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담감이 항상 있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 많은 데 관심을 갖고 좀 많은 곳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. 제가 겁이 많은 편이라서 그렇게 또 위험하게 투자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주식 투자는 위험할 수 있다고 보통 많이 알잖아요. 저도 그렇게 많이 들어갔고 손실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손실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죠. 그러니까 투자죠. 그게 투자죠.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감수해야지만 돼요.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들 지금 참 좋은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에 집값 많이 오르잖아요. 지금 난리잖아요. 그죠? 집값 오른다고 난리 치다가 집값이 좀 오르는 상승세가 좀 주춤해지니까 주식이 또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. 그러니까 지금은 집도 안 사고 주식도 안 하고 이런 분들은 지금 박탈감이 아마 어마어마할 거예요. 네. 왜냐면 실물자산, 주식도 실물자산이잖아요. 그죠? 기업의 어떤 지분을 소유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실물자산이 없는 분들은 지금 계속해서 내 이 살과 피가 뜯겨나가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. 근데 앞으로도 계속 똑같을 것 같아요. 앞으로도. 왜냐면 그 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. 그래서 투자가 위험한 건 사실인데 지금은 투자하지 않는 게 더 위험해요. 그게 증명되고 있잖아요. 지금 주식 투자나 부동산이 상승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지금 목도하고 계신 거예요. 근데 이걸 위험하다고 해서 안 한다? 글쎄요. 투자 안 하는 게 더 위험한 거 아닐까. 대신에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국내에서 발생됐던 수익의 일부를 부동산으로 좀 옮겨놨는데 그런 것처럼 본인이 그런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.
그러니까 본인 그릇을 먼저 키우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. 투자를 하실 때. 본인이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릇이 작은데 갑자기 목돈을 벌게 되면 그 목돈을 많이 키우고 수익률도 다 키우고 여기서 빚도 땡겨오고 대출도 받아오고 이런 상태에서 이번 3월 16일 날처럼 3월달처럼 코로나 위기라든가 이런 게 갑자기 터져버리면 그야말로 깡통 차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직장 다니시는 분들 중에 뭐 전업을 하시겠다고 갑자기 뭐 전업으로 뛰어드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. 주식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. 네. 그리고 뭐 슈퍼개미라고 타이틀 달고 나오시는 분들 많더라고요. 근데 지금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을 다니시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. 내가 전업 투자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도 지금 바로 그만두지 마시고 직장을 다니시면서 준비하세요. 차라리 직장을 다니시면서 지금 시장경제 들어가는 것들, 거시경제, 미시경제, 그 다음에 기업 분석하는 것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다 하셔야 돼요. 기본적으로. 물론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주식 투자하는데 많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. 하지만 모르고 하는 것과 알고 하는 것 달라요. 그죠?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자금도 충분히 마련하시고요. 그리고 투자 자금이 뭐 보통 보니까 한 500만원, 1000만원, 5천만원 미만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.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. 근데 그 금액으로 하시면 자꾸 뭐 500만원 투자해서 잃어버리면 뭐 없는 돈 셈치지 이런 거를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돈 있으면 나 달라고 나 달라고 그냥. 내가 너 평생 형이라고 불러줄 테니까 나 달라고. 잘못된 거예요 그게. 그래서 그게 이제 시드머니가 작으니까 그런 게 발생되거든요. 그래서 시드머니를 좀 의미 있는 금액까지 좀 키워서 투자에 들어와 보시는 게 어떨까. 그리고 직장 다니시면서는 매달 적립식으로 조금씩 모아가면서 다양한 주식을 많이 사보시는 걸 추천해요. 뭐 어떤 분들은 뭐 한 종목에 자기가 아는 종목에 집중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초고수가 됐을 때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. 주식을 배우는 동안에는 아주 다양한 종목을 해외 주식부터 시작해갖고 아주 다양한 종목을 매매해보세요. 그러고 보면 자기가 그 회사를 자꾸 쳐다보게 되거든요. 그러면서 실력이 자꾸 쌓이고 시행착오도 겪고 깡통도 차보고 이러면서 많은 걸 겪다 보면 투자에 대한 어떤 시야도 좀 밝아지고 눈도 트일 거예요.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시드머니도 좀 제가 생각하는 의미 있는 금액 한 1억 정도거든요. 1억 정도 모이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좀 생활할 수 있는 자금도 어차피 수입이 없을 테니까 시드머니를 빼서 생활비를 쓰면 안 되니까요. 그런 정도의 자금이 모이면 그때 퇴사하셔도 안 냈습니다. 그리고 주식시장이 지금 많이 오르니까 영원히 오를 것 같지만 안 그래요. 무조건 반드시 조정이 옵니다. 그러면 차라리 지금은 좀 기다리셨다가 뭐 한 10%, 20% 정도 본인 자금에 이 정도 투자해서 올라가는 것도 좀 같이 즐겨보시고 나중에 주식시장이 폭락했을 때 지금 뭐 한 번 주가시고 한 46% 정도 코스피 기준으로 빠졌으니까 그 정도 폭락이 다시 올 거라고 저는 보지 않아. 대신 뭐 한 15%, 20% 정도의 폭락이 다시 왔을 때 그걸 살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, 여러분들이. 근데 보통은 올라갈 때 더 사고요. 떨어질 때 못 사더라고요. 더 떨어질까봐.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. 집도 그랬으니까요. 집도 올라갈 때 막 사람들 더 사고 난리잖아요. 근데 막상 지금 뭐 9년 전, 10년 전에 막 판교 이런 데 미분양 날 때 집 사신 분들 별로 없잖아요. 그죠? 그때 집 사신 분들은 지금 다 10억 이상 버셨을 거예요, 아마. 근데 그게 사람 심리더라고. 그래서 이런 공부가 먼저 돼 있어야 돼요. 종목을 잘 고르고 이런 것보다도 시장이 돌아가고, 그 다음에 나의 심리, 그 다음에 대중들과 일반 개미분들하고 거꾸로 투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면 주식시장에 들어오면 필패합니다. 필패. 그래서 투자를 너무 최근에 주식이 많이 오르면서 쉽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좀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근데 직장 다니면서 주식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. 그런 분들이 직장 다니면서 뭐 주식 공부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다른 노하우 같은 거는 어떻게 길러요?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제일 좋은 건 네. 너무 쉬워요. 답이 다 나와 있어요. 시장이 뭐냐면 1등 기업을 사시면 돼요. 1등 기업? 네. 왜냐면 시장에서 1등 기업, 그러니까 미국으로 따지면 뭐 애플이라든가 아마존, 구글,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, 하이닉스, 뭐 현대차 뭐 이런 것들 최근에 좀 많이 있고, 그다음에 네이버, 카카오 이런 것들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. 결국에 시가총액이 1위를 한다는 건, 그 기업이 1위를 한다는 건 그만큼 돈을 잘 번다는 뜻이에요. 그래서 처음 주식시장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 시장에서 1위 기업을 매수해보는 게 가장 좋아요. 그리고 작년 10월부터 지금 이제 2월달이죠. 2월까지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 하이닉스가 무려 70%가 넘게 올랐어요. 네, 불과 이제 2달 반 만에. 그래서 이렇게 화랑장이 왔을 때, 상승장이 왔을 때 대형주 위주로 랠리가 나와요. 대형주. 그리고 나중에 중소형주로 옮겨갔다가 대형주가 좀 쉴 수는 있지만 나중에 또 대형주가 또 간다고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느껴보시고 대형주 위주로 세팅을 하시고 적금된다 생각하시고 매주 적립식으로 주가가 얼마인지 뭐 타이밍 맞춰서 조금 떨어지면 사야지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. 여러분들 아무도 몰라요. 그래서 그냥 매달 적립식으로 조금씩 사 모아보세요. 일정 부분.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월급을 300만원 받는데 150만원 정도에 내가 어떤 뭐 적금을 든다든가 여윳돈이 있다 그러면 150만원을 지금 다 하지 마시고요. 시장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한 50만원 정도만 매달 적립식으로 뭐 삼성전자 몇 주 사보고 하이닉스 몇 주 사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총 한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을 한번 다 봐보는 걸로 골고루
그런 걸 좀 추천드려요.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ETF를 펀드 투자하는 거거든요.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 어떤 본인의 펀드를 만드는 거예요. ETF가 되는 거예요. 나는 시총 1등부터 10위까지만 담겠다. 이런 식으로 담아가시면 돼요. 그래서 뭐 시총 10위에 있던 기업이 11위로 밀리고 다른 기업이 10위로 올라온다. 그럼 11위를 밀린 기업을 팔고 10위로 올라오는 기업을 사는 거예요. 왜? 그 기업이 시총이 올라와서 순위권으로 올라온다는 건 뭔가 시장의 지배력이 형성되고 주가가 상승하고 매출 상승하고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 수치화해서 다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어떤 지표가 없을 때는 그런 식으로 매매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. 그러면 정보에 빠삭해야겠네요. 뉴스도 보고. 정보에 빠삭할 필요 없어요. 네이버 증권에만 들어가도 우리나라 시총 다 나오고요. 요새 뭐 모바일이나 HTS만 봐도 우리나라 시총 순위가 다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매매하셔도 돼요. 그런 것들은 이게 뭐 공부가 됐다라기보다는 그냥 찾아보는 거예요. 그걸 공부라고 하시면 안 돼요. 여러분들 주식 매매하시고 샀다 팔았다 하시는 걸 가끔 나 주식 투자 10년 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거 100년 하셔도 주식 실력이 아니에요. 샀다 팔았다는 게 무슨 실력이에요. 샀다 팔았다는 건 실력이 아니에요. 그건 경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. 그냥 단순 반복 노동이에요, 노동. 본인의 생각을 가지고 그 시장을 바라보고 그 기업을 바라보고 본인이 판단한 대로 매수를 해서 꾸준히 모아가서 그게 본인이 목표한 가격까지 상승했을 때 거기서 수익을 거뒀을 때 그게 실력인 거지 샀다 팔았다 이거 오래됐다고 실력이고 경력이다.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. 그리고 주식시장은 주식 10년 한 사람하고 주식 2달 된 사람하고 경쟁했을 때 2달 된 사람이 이길 수 있는 시장이에요. 그러니까 이 말인 즉 운이 많이 작용하는 시장이라는 거죠. 왜? 그렇죠. 왜냐면 코로나 때 이거 코로나 터질 줄 알고 있던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? 없죠. 네, 저도 몰랐어요. 그래서 저도 몰랐으니까 주식 들고 있는 그 상태로 그냥 두드러 맞은 거거든요, 다. 네, 그래서 친구들한테는 가끔 술 한잔하면서 얘기했지만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습니다, 진짜. 그 3월달에 갖고 있던 주식을 마이너스가 상당한 상태에서 팔지 않았던 이유는 예전에 과거의 역사를 공부했기 때문이에요. 네, 자본주의는 반드시 성장하고 위기는 극복된다. 그리고 그 위기가 극복됐을 때는 더 크게 상승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. 물론 알고 있는 것과 실제 닥쳤을 때 위기감은 다르더라고요. 맞아. 너무 힘들었어요. 솔직히 제 와이프한테도 잠도 못 잤잖아요. 네, 와이프한테 한두 번 얘기를 하긴 했는데 3월 16일부터 3월 14일인가 그때부터 5일 동안 잠을 2시간 잤습니다. 2시간. 네, 잠을 못 잤어요. 거의. 잘 수가 없더라고요. 근데 그러면서도 매도 버튼을 누르진 않았어요. 왜냐면 그때 매도를 누른다는 건 너무 바보 같은 짓이었거든요. 왜냐면 코스피 지수가 이미 마이너스 40%, 지수가 40% 이상 빠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알아도 잠은 안 오더라고요. 막상 당해보니까 내가 내 계좌를 풀로 매수한 상태에서 당해보니까 잠은 오진 않더라고요. 하지만 알고는 있어서 매도 버튼을 누르진 않았죠. 계속. 그리고 오히려 그때 이제 제가 너무 그쪽에 너무 쏠림이 생기는 것 같아서 그때 이제 해외 비중을 조금 더 늘렸어요. 오히려 이제 제가 갖고 있던 캠핑용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안 쓰는 것들을 중고로 팔아서 현금화해서 그때 이제 제가 많이 샀던 게 코카콜라하고 그때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스타벅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샀습니다. 그래서 덕분에 지금 그런 것들도 수익이 많이 나고 있고요. 네. 투자 경력은 얼마나 되셨어요? 회사 다닐 때부터 투자를 했고요. 제가 2003년에 입사를 했으니까 처음 주식을 접한 게 이제 우리 사주 받으면서 2004년 말부터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했고요. 아마 해외 같은 경우에는 2012년인가 2011년인가 그때 아마 중국 주식을 처음으로 해서 일단 투자를 시작해서 지금 한 15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. 15년 네, 이상. 근데 실질적으로 단순히 매매한 걸 경력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. 그래서 주식을 좀 본격적으로 내가 주식에 대해서 공부해서 이걸 좀 매매를 하고 수익을 내봐야 되겠다라고 한 거는 한 7,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. 7, 8년. 네, 주식을 처음 접한 지는 한 15년 넘은 것 같고. 그럼 현재 투자 중인 상품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? 저도 아직 고수가 아니기 때문에 종목이 국내 종목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. 해외 종목은 좀 많은 편이에요. 왜냐면 어떤 게 갈지 모르니까. 여러분들이 최근에 한 10% 먹고 팔고 5% 먹고 팔고 올까 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가 봐서가 뭐예요? 오르면 까고 빠지면 산다. 올까 봐서. 올까 봐서. 그런 분들이 많은데 국내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게 저도 맞다고 동감합니다. 근데 특히나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, 주식통화국의 주식 같은 경우에는 좀 사서 모아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. 실제로 저도 이제 해외 주식을 많이 사오면서 재작년까지는 마이너스였어요. 해외 주식이. 그리고 3월달에 말할 것도 없고요. 3월달은 완전 마이너스였고. 근데 그게 지금 마이너스를 다 극복하고 전체 계좌 수익률이 50%가 넘게 올라왔으니까. 그리고 이제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부 개별 종목이긴 하지만 지금 수익률이 700%가 넘어가는 것들도 있습니다. 네.